정은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37.4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 협치를 당일날 깬 거죠? 민주당이? 뭐 하루 지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그 협치할 생각이 없었고요. 예. 1시간 만에 이제 그 협치를 깬 거죠. 네. 이태원 특별법 통과하자마자 예. 1시간 만에 이제 그 날치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문제라 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박지원이한테 개XX 이런 이제 그 욕까지 듣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처음에 협의를 해오라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사의를 봐가지고 저는 통과시키 준 실제 그 의장이 그 상당히 문제다. 김진표 의장이 예. 이렇게 그 봅니다. 완전히 쫄짱부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야?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생각을 했다가도 개 XX 소리 들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사과해 먼저. 최소한 내 사과는 받고 내가 할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해버리대.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외국에 순방 가는데 예. 안 따라가겠다 홍익표가.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순방 못 가게 막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박지원이는 아예 복당을 뭐 민주당에 안 받아주겠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협박에 네. 굴복한 게 아닌가. 음. 김진표 의장이 이래 보이고요. 음. 아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네.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그래요. 이미 예. 그 최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이미 그 조사 끝났거든요. 네. 결국 청와 대통령실이나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미 최상병 그때 그 사망 장면이 사건. 뭐 동영상이나 동료들 증언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에서 외압 행사한 게 없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기 때문에 네네. 단독 처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 두 번째는 그동안 있었던 13차례 특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국회 관행이 있다. 이걸 강행 단독 처리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봤냐 이거죠. 그렇죠. 예. 지금 특검은 이제 그 원래는 기소권이 검찰에 있거든요. 네.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입법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통령의 동의나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이게 특검해온 게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없어요. 옛날에 드루킹 특검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도 네네. 단식해가지고 이제 그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최서원, 최순실 특검도 합의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일방한 예가 없다는 거 이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수처나 네. 경찰이 수사 중에 있죠. 공수처의 그 예산이나 인력이 얼마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어차피 민변이 많고 네. 뭐 이번에 특검 해봤자 어차피 민변 변호사 아니면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공수처보다 수사력이 부족하다 봅니다. 오히려 지금 특검하면 예. 뛰어난 변호사 가겠습니까? 안 가요. 예. 결국은 이제 민변 출신들이 주로 간단 말이에요. 아하.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수사 경험이 없어요. 따라서 오히려 이제 공수처에 있는 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 오히려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저자들이 그 최상병 특검을 강행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를 사실상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제2요구권 발동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그 이후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조문에 보면 네. 교섭 대통령이 속한 교섭 단체가 아닌 교섭 단체가 한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한 단어로 하면 이게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속하는 교섭 단체가 아닌 교섭 단체가 한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 관련이 있을 때는 변협이나 네. 대한변호사협회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게 맞죠. 민주당이 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조건부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미진하다. 네. 이런 이제 국민의 여론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 네. 요 정도는 이제 거부권을 이유를 붙여서 아마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의결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김웅 정도가 배신자, 김웅 정도가 이제 찬성하지. 네. 안철수도 어제 로텐도에서 뭐 8부이지만 집회했거든요. 네. 안철수가 처음에 찬성한다 했다가 네. 제가 방송에 강력 비판하니까 안철수도 이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저는 재의결해서 통과되기 어렵다 봅니다. 뭐 김웅 하나 정도가 이탈할 거다. 예. 뭐 이자는 또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려고 국회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저것들도 그 정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니까 8명만 이탈하면은 재의결 가능하다. 이러고 이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그 새로 22대에서 하면요. 네. 거의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제 법안 하나를 새로 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원래 법안 하나 이게 패스트 트랙이 우리나라 없어요. 아하, 예. 슬로우 트랙입니다. 음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자기들도 1년 이상 걸리니까 이번에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공소 수사가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하, 아마 예. 이제 일부는 뭐 기소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수사가 이제 끝나면 원래는 이제 이중위헌 금지해서 이미 한번 수사나 기소한 걸요. 또 할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거는 이제 진상규명하지 진상규명이죠. 수사는 끝난 거예요. 예, 진상규명이지 특검이 아니에요. 예, 공소에서 이제 끝나가 결론들 내리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러면 이게 저는 22대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1년 이상 걸린다면 이미 공소 수사가 거의 종결될 거다. 아니, 박찬대가 말하는 것만 보면 6월 1일이나 2일 날 마치 본회의 표결할 듯이 그러거든. 에이,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자기 의원들 보고 하는 소리고 예. 국회에서 이제 법률 절차가요. 네. 아주 이제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지 음.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음. 그런 게 원구성도 해야 되고요. 네. 원구성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원구성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박찬대라는 자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지그들이 가져가겠다고 이제 주장하고 나섰고, 말 안 들으면 상임위 전체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 관행과 관례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20년 동안 서로 나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불문법 국가는 영국은 이제 관행이 법입니다. 글쎄.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그 판례나 불문법이죠. 예. 불문법 국가고 예. 우리는 이제 성문법 국가니까 예. 뭐 관행이 이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행을 존중하는 게 맞죠. 저는 국회 내에도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견제와 균형. 원래 이제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이게 견제와 균형이 더 맞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제 오만하게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국민 지지만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지지 믿고 가면 이런 원구성 협상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들 보면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선거 때는 이제 그 뭐 50대 45로 5.4 차이 났지만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의석수만 가지고 국민의 민심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원구성 협상하다 보면 저쪽에서 자꾸 깐죽거리기도 하고 막 압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질 난다고 에이 그럼 너희들이 다 해 하고 손 터는 순간 이제 전 상임위를 저쪽에 가져가거든요. 네. 아니 이게 야 너네들이 다 해 하고 딱 손을 돌아설 때 보통 같으면 아야 그러지 말고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손 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 21대 국회 초반이. 네. 그때 그게 원내대표가 주호영이었나? 누군지 그랬죠.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임위를 전부 다 1년간 저쪽에다 넘겨줘 버렸어요. 아마 이제 그 뭐 김종인이도 조언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좌파들은 염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이게 상식과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예. 다 가져가 하면 이게 의석수에 따라 좀 나눠줄 텐데 예. 좌파들은 이게 얼씨구나고 다 가져가 버리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가 뭐 주호영이가 맞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완전히 그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다 가져가 예. 이래서는 안 되고 예. 끝까지 이제 그 상임위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 챙겨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끝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에이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바람에 사실 전 상임위원장을 저것들이 다 가져가고서 우리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좀 그 논평을 했는데 지금 그 군 사망 사건은 수사권이 군에 없잖아요. 예. 이게 문재인이 때 이걸 좌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쟁 시에는 이제 그 군 수사권이 군에 있어요. 네. 근데 그 평상시에는요. 네. 그 사망 사고하고 그다음에 그 성범죄 있잖아요. 성범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일반 관할로 넘어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일반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헌병이잖아요. 네. 이분이 처음부터 뭐 변사죄를 금시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누구를 소환해 가지고 막 조사한다거나 그건 이런 게 사실상 있으면 수사잖아. 예. 이게 월권이죠. 월권이에요. 그냥 박정훈이는 이렇게 하면 되죠. 사건의 개요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대민 업무하다가 이제 최상병이 순직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그냥 개요만 적어서 넘기면 돼요. 그렇지. 예. 그런데 자기가 사단장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를 권한도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대대장 연대장 부를 권한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권한의 일자를 불러서 사단장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 미리 유죄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이게 경찰에 넘기면 네. 그러면 이게 공정하냐 말이죠. 예. 자기가 사단장을 소환하거나 또는 이제 압수수색하거나 수사할 권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항명 중에 항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판 중에 있어요. 박정훈 이자가 그래서 직권남용에 그러니까 권한 없는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심각한 직권남용에 그다음에 국방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항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사망 사건이니까 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군이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좀 정리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또는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행정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묻고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자체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국방부 장관이 직속 조사본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경찰에 넘기면 경찰은 그 조사 자료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걸 손도 못 대고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냥 당신들이 정리한 보고서니까 우리가 참고하겠다. 수사는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후자죠, 후자. 예.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 박정훈이가 뭐 사단장을 포함시켰다 해서 네. 사단장을 뭐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제 사단장을 뺐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개요만 적어서 보내면 된다. 어떤 분은 사단장을 미리 넘길 때 빼버리면 마치 이게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사 외압이거든. 그럼요. 네. 수사는 이제 경찰이 네. 그다음에 검찰이 네. 주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참고는 하겠죠. 참고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박정훈 걸 봤더니 예. 마치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이유로 뭐 작전권이 몇 시간 전에 넘어가서 뭐 저게 과실범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인으로 단정을 해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수사권을 가지는 게 낫죠. 그렇지.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저는 뭐 그게 월권이 맞고 경찰이 그다음에는 검찰이 알아서 이게 수사하면 된다. 직권으로 네. 이래 봅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에 불과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 군수 내부가 외압을 가했다. 대통령실이 수사 축소 외압을 가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이 주장이고 공수처에 그 사건을 지금 고발한 건데 이게 수사를 외압하려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다가 외압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경찰에 전해가지고 예. 누굴 빼라면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는 수사 외압. 지금 경찰에 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은 어디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리적으로 네. 지금 이제 직권남용으로 보거든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네. 이게 법적으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당한 지시할 권한이 있다면 네. 이제 죄가 안 되는 거고. 아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 네. 법리적으로 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권한이 있을 때 네. 그걸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보면 판사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한테 전화해가 개입할 권한이 대법원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하. 예. 원래 직권 남용을 착각해가 권한 없는 놈이 압력 행사하는 그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행사 안 하고 자기 사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의도가 이게 직권 남용입니다. 아하. 예. 따라서 이제 그 아예 뭐 지시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이게 법리적으로 아무리 개입해도 직권 남용이 안 돼요. 아하. 경우에 따라 뭐 공갈이나 강요는 몰라도 근데 공갈 강요 증거는 없거든요. 아하. 예. 그냥 알아본 거지 뭐 협박한 건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은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대로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예. 그리고 더구나 이것을 수사 중인데 특검을 강행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여야 합의도 안 되는데 강행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의 이 최상병 특검이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이자들이 이걸 강행하는 거는 무식해서 이런 거를 몰랐거나 모르고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알 텐데 하는 거는 결국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경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그 대통령실 있잖아요. 네. 안보라인 있잖아요. 이쪽을 이제 겨냥해서 네. 한번 흔들어 보자. 정치 공세로 이런 이제 의도지. 네. 본인들도 이게 성과가 안 나올 거다. 이거는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규모가요. 최서원 씨 그 국정농단 특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04명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규모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임명해 버리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든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네. 충분히 그 기각시킬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현근택이라는 자 있죠? 예. 이게 이화영이 재판의 변호사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자가 지가 변호해야 될 이화영이는 변호 안 하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재판 기록을 유출하는 이 범죄까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범죄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범죄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정인 신문 조서를 무단으로 그 복사한 걸 무단으로 네. 이재명 캠프에 유출한 거죠. 그 정인 신문 조서 보면 이제 정인의 인적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고 그러네. 정인 신문 조서를 유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유출한 게 또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그 IR 자료 이 검찰에서 낸 증거 자료예요. 요걸 이제 복사해 가지고 요걸 또 이재명 캠프에 바로 이제 또 준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유출이 되고 네. 유출 자체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사가 변론 목적 외에는 이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재판할 때 보면 기자들이 막 전화 오잖아요. 네. 형사소송법 때는 못 준다. 진짜 친함하게 제가 말로는 좀 해준 적은 있지만 기록 통째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엄청나게 큰 불법을 한 거죠. 네. 두 가지로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첫 재판이 시작됐고, 네. 그다음에 이 그 검사장이 검찰에서 변협에다가 징계도 이제 요청해서 징계도 개시 절차가 된 거예요. 재판과 징계가 동시에 두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판이 시작돼서 5분 만에 종료가 됐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현근택 측에서 이화영 안의 공범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검찰에서 현근택 재판에 여러 증거를 내잖아요. 네. 목록을 증거를 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니까 백정화 씨, 이화영의 부인이 백정화의 그 법률상 부인. 그 소리 지른 사람? 예. 소리 지른 정신 사람. 차려 이러면서 내연녀는 따로 있고 이분은 이제 그 법률상으로 이제 부인이 백정화 씨인데 이분이 검찰에 진술한 게 이제 증거 목록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아마 현근택가 이쪽으로 준 것 같아요. 이화영 부인 쪽으로. 그쪽으로. 아마 이제 공범일 때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공범이 아닐 때 하고 증거 능력이 달라요. 공범자는 이게 진술해버리면 내한테 불리한 증거 되거든요. 공범자가 아니면 이게 증거 능력 부인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록에만 있고 네. 이게 공범인지 아닌지 판시가 안 돼 있으니 이걸 밝혀주라. 그래야 이게 다음 기회에 증거를 인부하겠다. 인정할지 안 할지. 이런 이제 이야기고 아마 이제 그 부인이 가서
현근택이한테 불리하게 아마 자료 받은 거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부인의 진술을 증거로 낸 거예요. 아니 지그들끼리 짜고서 뭐 할 때는 언제고 또 뭐 또 며칠 지났다고 싸우고 뭐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이는 제가 잘 알잖아요. 예.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진짜 이게 믿고 설마 이걸 뭐 인터넷에 공개하겠냐? 진짜 믿고 아마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니까 부인하고 해서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이 죽겠죠.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완전히 그냥 인터넷에 다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예. 보니까 막 전북에 이렇게 해놨어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네. 제목이 현근택이가 준 걸 올려놓고 민주당 홈페이지 3월 22일자 홈페이지입니다. 네. 작년에. 예.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 기소, 답이 정해진 기소입니다. 답정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이러면서 그 현근택이가 준 자료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근택은 엄청나게 지금 배신감 느낄 거예요. 내가 이게 그냥 살짝 보라고 몰래 준 거지. 이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니까 그럼 검찰에서 징계도 먹고 재판도 받고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저 경선 나갔다가 결국은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이가 현근택이 이제 귀찮으니까 잘라버린 건가요? 아마 이제 그때는 뭐 자기가 이제 뭐 너희들 잤냐 안 잤냐 뭐 이런 식으로 막말해가지고 네. 아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가 이제 그 너무 선거 결과를 낙관을 못했으니까 잘라야 되겠다. 그때 개딸들은 현근택이 살려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뭐 양문석이나 네. 김준혁이처럼 이제 공천이 되고 났으면 밀어붙이겠지만 아하. 그때는 이제 공천 한참 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업참 건택을 한 거죠. 업참 마속처럼 업참 네. 건택. 네. 근데 현근택 입장에서는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이게 다 끌고 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이게 막말이 아닌데 지금 제가 듣기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하. 근데 현근택이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이화영 변호사 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이재명 변호사. 만약에 현근택이가 저는 이제 정치 포기하고 입을 열면 아마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뭐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그러겠네. 그러면 현근택이도 몸조심은 좀 하고 다녀야 되겠네. 그 사실 현근택 입장에서는 김준혁이나 양문석이보다야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뭐 훨씬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그 빨아주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소송을 다 했어요. 현근택은 이게 모든 사람의 변호를 보면 이화영의 변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진상, 이재명, 그럼 진짜 초창기부터 대표적인 저 대장동 변호사네. 그렇죠. 제일 이게 원조 대장동에서 원조. 제하고 이게 MBN 방송할 때부터 아하. 원조 중에 원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배지도 날아가. 그다음에 징계무면 변호사도 못해. 아하. 그다음에 형사처벌되면 또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고 보는 거죠. 아하. 이걸 이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뭐 다 뗐는데 박사님이 이거 하나만 내만 보고 줄 테니까 박사님이 하면 예. 고민한다고요. 야, 야, 내만 잠깐 보고 네 내를 못 믿냐? 내하고 이게 10년 형동생인데 못 믿냐면 아마 이게 이화영이나 이재명을 믿고 그다음에 그때는 아마 현근택이가 충성한다. 내가 이런 불법까지 해가 이재명한테 갖다 줬잖아요. 구하려고. 설마 이게 올리겠냐? 아마 이재명을 믿었겠죠. 저는 이재명이가 결국 지시했다 봅니다. 안 그러고 이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아하. 예. 아이고 현근택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조폭 조심하라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2의 유동규가 될지 진짜 모르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예. 자, 이 현근택 재판은 좀 양상이 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화영의 부인 진술이 쟁점이 된다면 아마 근데 엄청나게 배신감을 이화영 부인 진술 예. 정의 부를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쪽을 통해 줬는데 약속을 했겠죠. 절대 공개 안 한다고. 이게 있을 거예요.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한 줄 알았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변호사의 기본입니다. 제한테도 기자들이 엄청나게 온다니까요. 제가 예. 최영길 대장동을 하고 있으니 아하, 제가 예. 녹취록 다 있잖아요. 이게 보안이 철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이는 감옥에 잡혀 있는데 자꾸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네요. 이번에는 입법 로비 뇌물 의혹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윤관석이가 지금 두 개로 이미 네. 하나는 이제 받은 걸로. 네.
그때 그 6천만 원을 300만 원씩 20명 있잖아요. 저 돈봉투 사건. 예. 네. 돈을 이렇게 받은 걸로 하나 재판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뿌린 걸로. 이게 또 별개예요. 돈을 뿌린 거 있잖아요. 받은 거와 받아서 뿌리니까. 그렇지. 받은 거와 뇌물 수수와 예, 뿌린 것도 정당법이나. 그렇죠. 예. 이걸로 이게 두 개가 이미 그 재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이제 그 2017년 그때 이 공사 관련 입법 로비입니다. 공사할 때 보면 이제 그 건설사들이 이런 게 법조문에 따라서 많이 그 그렇죠. 점수 같은 게 좌우되죠. 예. 이런 이제 입법 로비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골프장 접대된 향응과 금품 2천만 원. 뇌물 2천만 원 큽니다. 1천만 원만 돼도 이게 구속된 뇌물은 커요. 뇌물. 정치 자금하고 뇌물은 틀립니다. 그러네. 2천만 원 뇌물을 이제 그 수사한 혐의로요. 어제 그 여의도 국회 사무처 하고 이제 다 그 조사하고 있고 현재 그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최재훈 부장 2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법 로비 뇌물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뇌물 준 업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윤건석이 하나한테 주면은 법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런 경우는 통상 여러 관련 의원들한테 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옛날에 그 뭐 실업 학교 할 때 실업 네. 글자 빼고 예. 그때 여러 명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간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윤관석 사무실을 압수한 게 아니고 국회 사무처를. 그러니까. 그럼 이게 누가 이제 찬성하고 누가 뭐 발의하고 그 대충 그 발의 속기록만 봐도 속기록도 누가 이게 나오죠. 주도한지 대충 알거든요. 그렇죠. 돈 받은 사람은.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이게 윤관석이가 오히려 금액이 작은 게 아닌가. 요거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지 않을까. 따로 있지 않을까. 윤관석이도 이게 자금 추적 중에 2천만 원 걸린 거고 네. 아마 이제 그 다른 의원들이 왜 골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른 이제 더 주도한 의원은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광 의혹으로 신영대라고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예. 이거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 태양광은 이게 진짜 한번 제대로 켜야 됩니다. 이 제대로 켜야 돼요. 이 태양광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우리 신영대한테 청탁한. 근데 아직 금액은 아직 안 높고요. 이 의혹으로 이제 그 수사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수사 좀 확대돼 봐야 되죠. 군산의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그 새만금이 태양광이 워낙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낀 시민단체 대표가 하나 있고 원래 이제 업체가 그 시민단체 대표한테 1억인가 로비를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신민단체 청탁한 이런 이제 증거가 나온 거죠. 아마 이제 금액은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해보면 앞으로 이게 그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아마도 총선 앞두고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잡고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좀 수사를 좀 늦추거나 했던 사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번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소된 게 한 28명 정도가 재판받고 있거든요. 의원 중에 배치 단 사람 중에. 근데 지금 또 고소된 게 워낙 많아서 전부 이제 그 6개월 이내가 기소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1, 2, 3심이 원래는 1년 내에 다 끝내거든. 6, 3, 3. 이재명이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저는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요. 아마 이제 그 보궐선거가 속출하지 않을까. 내년 4월. 해마다 우리 모든 선거마다 한 대여섯 명, 5명에서 6명 정도가 배지가 달아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불응하고 있거든, 소환에. 소환이 불응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불응하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아마 줄줄이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봉투 받으면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무효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정치자금법하고 정당법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똑같아요.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고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전부 이게 당선 무효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보궐선거가 엄청 온다. 그 7명 돈봉투 받은 사람들 또 나머지 20명 있잖아요. 이쪽도 그 아마 기소 임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뭐 저쪽이 그 이재명 똘마니 그 박찬대를 이재명이가 사실상 지명한 거죠. 뭐 찬반 투표 형식은 거쳤지만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차례차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사실상 지명한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냐 마냐 갖고서 자꾸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송석준,
그리고 이종배 일단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누가 되든 저 이재명 똘마니가 지명당한 사실상 지명당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다. 일단 그렇게 제가 논평을 했는데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어쨌든 경선으로 가고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저는 이철규 의원에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 명예를 탐내거나 권력을 탐내 가지고 이게 놓은 건 아니라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는 진짜 독이든 독배입니다. 독이든 성배도 아니에요. 네. 독이든 독배예요. 그만큼 이게 진짜 힘들고 악역을 맡아야 됩니다. 보세요. 민주당은 이게 야권은 190 몇 석으로 밀어붙이잖아. 근데 우리 108명은 108 번뇌야. 전부 이게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김용태도 있고 김재섭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야권의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막아내려면 원내대표 진짜 힘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철규 의원이 뭐 본인의 권력을 탐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내라도 이게 희생을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충정심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뭐 당신이 그 직접 선거에 뭐 인재영입위원장도 하고 또 전에 사무총장도 했으니 네. 친윤이니까 좀 이게 그 자수강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여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포기했잖아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안타깝게 일단 생각하고. 아직 완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니까. 아, 저쪽도 이게 박찬대는 이재명의 그 코딱지를 빼준 건 아니지만 코에 묻은 걸 떼준 거는 맞거든요. 코딱지를 그렇잖아요. 코에 묻은 걸 떼준 거는 맞거든요. 그만큼 이게 찐명인데 네. 박찬대가 그럼 이게 우리 원내대표도 대통령실하고 이게 소통이나 호흡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게 반윤이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이게 뭐 후보가 지금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놓지만 네. 저는 김도우 의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도우 의원도 이제 시간 좀 있잖아요. 한번 노도 내고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도 없는데 왜 안 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그 논평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마디만 했어요. 이철규 의원을 자꾸 친윤 뭐 찐윤이라 그러는데 지금 출마 거론되는 추경호 의원이 더 찐윤이다 내가 알기로. 그건 장관했으니. 그러니까 제발 그런 잣대로 대고 안 대고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는 논평했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야당이 그 어제 그 박찬대 수락 보니까요. 네. 공개를 안 했잖아요. 아마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 100% 아닌가? 그래서 이게 북한 대내래가 아마 비난이 무서워서 했고요. 그래요? 공개를 안 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놓으니까 자기들도 부끄럽잖아.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어제는 주인공이 이재명이었어요. 글쎄 말이야. 예. 이재명이가 12분 동안 연설하면서 예. 엄청나게 그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파상 공세를 예고했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법이요. 이번에 최상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남에게 한동훈 특검까지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야권의 공세에 절대 이게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8명이요. 108명이 108 번뇌처럼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108명이 저는 똘똘 뭉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어차피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 국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권여당이라는 게. 저는 이제는 어제 이재명이가 그 말 하더라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자기 정치하지 말고 당 때문에 됐으니까 당을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은 맞다 봐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좌파들과 어떻게든 이렇게 싸우면서 저는 승리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이래보지 하나하나 밀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세계 특검법은 전부 국회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런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